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학습 목표 읽어봅시다.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오늘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제곱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성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페이지 12쪽 함께 봅시다. 페이지 12쪽 교과서 페이지 12쪽 탐구하기 함께 볼까요? 선생님이랑 탐구하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시간 갖고 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각각 4제곱cm, 9제곱cm일 때 4제곱cm, 9제곱c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자. 두 번째 활동은 정사각형 BFCG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활동 1번 문제부터 함께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선분 AB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소문자 A, 그다음 선분 AC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뒀을 때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이니까 A 곱하기 A는 4, 즉 A제곱은 4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또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넓이가 지금 9이니까 B의 제곱은 9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식을 풀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B는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선분 A, B의 길이 소문자 A와 선분 AC의 길이 소문자 B가 양수잖아요.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길이는 2와 3이 될 수 있습니다. A, B의 길이는 2,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는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활동 2번도 함께 봅시다. 정사각형 BFGC, 정사각형 BFGC가 뭐예요? BFGC 파란색 사각형이 정사각형 BFGC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라고 둬볼까요? x라고 할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삼각형이 나왔어요? 직각 삼각형이 나왔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AB의 길이, AC의 길이를 우리가 알죠. 각각 얼마가 나왔죠? 2, 그리고 길이가 3cm가 나왔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두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이 무엇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과 같다. 계산하면 4 더하기 9가 나오니까 얼마가 나오죠? 13. 따라서 x제곱은 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13.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위에서 a제곱은 4이다. b제곱은 9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a는 2, b는 3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x제곱은 13일 때 x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보고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12쪽 아래 내용 살펴봅시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이므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이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처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식으로 x제곱은 a를 만족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예시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9의 제곱근을 생각해 봅시다. 9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이 무엇일까요? x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이 x를 9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3이 있고 또 마이너스 3이 있죠. 따라서 3과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x제곱은 이 4를 만족하는 이 x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따라서 2와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페이지 13쪽입니다. 한편 양수와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이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x제곱은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이 x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항상 이 x제곱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 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뿐이므로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즉 x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값이 어떤 값이 있죠? 0밖에 없어요. 따라서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곱근 개념을 배웠는데 제곱근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확인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1번 봅시다. 1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6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은 16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x제곱은 16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x는 4. 끝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4도 되죠. 주의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양수 4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음수도 생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제곱근에는 양수도 될 수 있는 제곱근이 있지만 음수 쪽도 한번 생각을 쭉 해봐야 돼요. 따라서 16의 제곱근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 또는 마이너스 4를 함께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36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36분의 1. x제곱은 36분의 1을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겠죠. 조금 더 살펴봅시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수의 절대값은 서로 같아요. 위에서 볼게요. 지금 이 양수의 제곱근은 4랑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었죠.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었고 그 두 수의 절대값은 이 두 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0으로부터 그 수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둘 다 4가 나왔으니까 절대값은 서로 같다.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양의 제곱근을 루트 a, 음의 제곱근을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합니다.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왔어요. 양수 쪽, 하나는 음수 쪽.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 그리고 루트라는 기호가 나왔죠. 루트라고 있습니다. 루트. 간단하게 기호를 읽을 때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납니다. 즉,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루트 a, 음의 제곱근을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고 이때 루트를 근호라고 하면서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한 이 첫 번째 활동 2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기서 x제곱은 13을 만족하는 x가 도대체 뭘까라고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갖고 올게요, 문제. 여기 있네요, 문제가. 자, 페이지 13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x제곱은 13, 즉 x제곱은 13을 만족하는 x가 뭐가 될까요? x는 13의 제곱근이 되겠죠. 근데 13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수 쪽, 그리고 하나는 음수 쪽. 이때 양수인 제곱근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고 음수인 제곱근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루트 13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x제곱은 13을 만족하는 x값은 루트 13 또는 마이너스 루트 13인데 이때 이 길이, 그러니까 x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 중에 x가 될 수 있는 값은 루트 13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제곱근을 구하래요. 이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은 x제곱은 11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이때 이 x값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수 쪽, 하나는 음수 쪽. 하나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11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1. 그 다음 11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1. 따라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번은 7분의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4쪽 봅시다. 14쪽. 25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5이고 25의 양의 제곱근은 5,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5이므로 루트 25는 5와 같음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5는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루트 25라는 것은 루트 5의 제곱이잖아요. 이 5라는 유리수의 제곱이잖아요. 이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라고. 한편 0의 제곱근은 0이므로 루트 0은 0입니다. 3번 볼까요? 3번에 1번 봅시다. 루트 4를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루트 4라는 것은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양수를 말해요. 따라서 루트 4는 2가 나옴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0.16은 x제곱은 얼마? 0.16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음수를 말해요. 그 값이 음의 제곱근이고 그 값은 x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0.4 또는 마이너스 0.4인데 이 중에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루트 0.16하고 같아질 수 있겠죠. 다음 4번 같이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안에 있는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예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늘렸을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1의 제곱은 1. 즉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1임을 알 수 있고 1을 2배 늘렸으니까 안에 있는 밖에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보라색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의 2배,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a 제곱은 2를 만족하는 이 a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a 제곱은 2를 만족하는데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루트 2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봅시다. 5번에 1번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이다. 맞죠? 제곱근 10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제곱근 10은 뭐예요? 제곱근 10이라는 표현은 10의 제곱근과 다릅니다. 제곱근 10이라는 것은 루트 10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루트 10. 루트 10은 그냥 루트 10 이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은 10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합시다. 주의. 제곱근 a라는 표현하고 a의 제곱근 다른 표현이에요. a가 0 또는 양수일 때 제곱근 a라는 것은 루트 a를 표현해요. 제곱근 a, 루트 a. 하지만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표현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첫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 목표 다시 볼까요? 학습 목표.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인데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제곱근의 뜻까지만 살펴본 거예요. 뜻까지.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제곱근을 배웠어요. 제곱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이 힘들다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시를 하나 기억해두면 좋아요. 9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9가 되는 x값.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있겠죠. 동시에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를 기억해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저장하면 편합니다. 이때 제곱근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양수인 거, 음수인 거 각각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고 이를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게 있었죠.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뿐입니다. 안녕.